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직무 복귀 이후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네, 반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몇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처음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해라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건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예. 막판에 이게 포함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사분들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기각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불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네. 다시 복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권을 하고 이어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영기 의원,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에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겠다. 이건 사회 통합 메시지다 이런 해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 사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단 1분 1초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을 한 이후에 이런 국무위원들한테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 내용 중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개헌은 결국에는 입법기구인 국회랑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단 1분 1초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2차 계엄, 3차 계엄이 나올 수 있다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리면 공포 정치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 마지막이 결국에는 12.3 계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 논란이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살아나가고자 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변인 알림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개헌 의지가 실현이 돼서 새 시대의 희망이 열리길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른바 대변인실 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석 달 동안 대통령실에서 정책 브리핑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출생 대응 수석,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의 정책 브리핑이 석 달 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뭔가 대통령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꿀렁꿀렁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 복귀 분위기를 잡는데 뭔가 분위기 잡기 차원에서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막판에 몰리면 여야 떠나서 막판에 다 개헌론 다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 별로 이렇게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야당이 지금 190석 가까운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탄력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제 그 헌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스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의 최종 변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은 이 김계리 변호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이 계엄령에서 계몽되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갈 때까지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헌법재판관들한테 호소할 때는 법과 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선동적인 단어를 쓰면서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집회에서 연사라도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형태를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은 여당 의원 입장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저 최후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기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여당 지도부인데 그 대통령 최후 변론도 아니고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한 발언까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어제 직접 지켜보러 간 여당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제 최후 변론을 직접 방청한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재판관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한편으로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테 국민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김영태 의원, 당 지도부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 행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당으로서 굉장히 복잡한 고민이 솔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이제 선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하고 당의 관계가 그렇게 선명하게 띄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네. 오히려 보수가 분열하고 분당했던 결과로 이어졌던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갖고 지금 대통령하고, 물론 대통령의 계엄을 저희가 정당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것을 차별적인 메시지를 내냐, 아니면 어떻게 대통령하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게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걸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솔직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여당 같은 경우는 보수층이라든지 뭐 중도층, 진보층 이것을 층을 나눠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이 갈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을 좀 메시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영기 의원, 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밀착되는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유불리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밖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에는 충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전 국민이 봤고 지금 재판 과정들을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아간다면 국민들께는 굉장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잠재적인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고민일 겁니다.